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수업을 끝나고 마치고 졸업을 한 뒤에 중학교 수업으로 올라갔을 때 아마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중학교 올라가면 더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용어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용어뿐만 아니라 수학을 배우는 거에 너무 힘들다, 약간 나는 수포자가 되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수포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와, 그리고 수학은 왜 점점 어려워질까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은, 수학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에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부터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들은 지금 다 아마 휴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은 지금 코로나도 못 막을 정도로 저희 선생님들이 온라인 강좌를 지금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개념을 한번 들어보시고, 아, 나는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우는구나 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학이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등수학 1학년 1학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수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수학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학 잘하는 애들은 괜찮겠지만 수학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연산 또 하네, 엄청 힘드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학은 갑자기 영어 나와서 좀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수학은 스토리라는 뜻이에요. 수학은 교과서를 만든 분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 수학을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균등하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이 정말 잘 만든 게 교과서예요. 그러면 그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대충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차곡차곡 잘 만들게 커리큘럼을 잘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커리큘럼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야기 형식대로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 형식을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학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져요. 자, 수학은 수라는 개념이랑 차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차원이라는 개념은 처음 들어보죠. 차원은 같은 말로 도형이라는 뜻입니다. 선행학습 하거나 좀 수업에 대해서 내용을 배웠을 때, 중학교 수학은 1학기 때는 수에 대한 아니면 연산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2학기 때는 도형이라는 개념을 배운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1학년 1학기 1단원부터 오늘 3단원까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수학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수학이 어떤 거예요? 수학 말만 들어도 힘들죠. 하지만 수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수의 체계라고 해서 수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를 배우게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 뭐 배웠는지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1학기 때 맨 처음에 배운 게 우리 자연수라는 개념을 먼저 배워요. 즉 1부터 100까지의 개념을 먼저 배우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올라와서부터는 그 자연수의 개념의 폭이 정수라는 개념도 있고 유리수라는 개념도 있어요. 즉
수의 개념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학기 때는 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학기 때는 어떤 개념을 배우냐면요, 도형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여기 선생님이 갑자기 차원이라는 말 나오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차원이라는 말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차원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어요. 1차원이라는 개념이 있고, 2차원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3차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친구도 약간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애들한테 막 4차원이다 라고 놀리는 적 있죠. 근데 그 4차원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대학 수학 때 배우는데, 지금은 그 차원적인 개념을 여기 3차원까지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차원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1차원이 뭔지를 딱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자, 1차원 개념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네, 수직선 개념이에요. 즉, 수직선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수직선은 언제 쓰였냐면은 수의 대소관계를 봤을 때 쓰였어요. 수의 대소관계를 했을 때 처음 배웠던 게 수직선이었습니다. 1차원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축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수직선을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즉, 축, 이런 선이 몇 개 있다? 하나 있다. 이게 바로 1차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2차원은 축이 몇 개 있을까요? 축이 2개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은 언제 배우냐? 이 개념은 1학년 때 배워요. 1학년 1학기 4단원 때 배우거든요. 어떤 걸 배우냐? 좌표 평면이라는 개념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축이 2개라 했으니까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즉, 평면이라는 개념은 축이 2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도형으로 표현하자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즉 평면 도형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이면 축이 몇 개 있을까요? 축이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표현하기 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쉽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도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축이 3개라는 거는 입체 도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수직선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그리고 또 평면 도형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입체 도형이라는 개념을 이미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라는 개념에서 자연수라는 개념을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학이라는 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중학교 1학년 때 올라가면은 용어 자체가 좀 어려워요. 갑자기 뜬금없이 성인수분해가 뭐냐, 또는 정수라는 개념이 뭐냐, 또는 초등학교 때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배웠는데 왜 다시 나와서 왜 어렵게 또다시 푸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에 선행학습을 하거나 중학교 1학년이 돼서 공부를 개념을 배웠을 때 아마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게 수학이라는 틀이 있구나라는 개념을 먼저 배우고 1단원부터 선생님이 하나씩 알려주면은 수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개념을 알려주고 지금부터 1단원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흐름을 이해하고 목차를 이해하면은 분명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개념에 대해서, 즉 목차를 보시면서 아, 수학이 이렇게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부터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기 개념을 다 외웠어요. 목차를요. 자, 1단원에 가장 먼저 배운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가장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이렇게 학년들이 올라갈수록 가장 먼저 배우는 개념이 수의 개념이에요. 이 숫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수학의 첫 번째 배울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수학에서는 어떻게 수를 알 수 있냐? 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소수, 가장 먼저 배우는 개념이 소수와 합성수예요. 자, 그러면 말 용어가 어렵죠.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 중에 분수소수, 이 소수랑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 소수라는 개념이랑 합성수의 개념은 그 분수소수의 개념이 아니라 숫자들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이에요. 자,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자연수를 배웠죠? 자, 자연수를 배웠어요. 자연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아, 1부터 시작해요. 0이면 안 돼요. 0은 제외입니다. 자, 자연수의 시작은 1이에요. 자, 1부터 시작해서 숫자들은 어떻죠? 무한정으로 가죠. 그 숫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게 자연수에서 나오는 소수 합성수예요. 자, 표현을 해볼게요. 자연수는 총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1, 두 번째 소수, 세 번째 합성수로 이루어졌어요. 자, 제가 1부터 10까지를 표현을 해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자, 1부터 10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연수지만 이 안에서 1 소수 합성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걸 고르기 전에 소수가 무엇인지, 합성수가 무엇인지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봅시다. 자, 소수는 뭐냐면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수예요. 자, 약수라는 건 뭘까요?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눌 수 있는 수를 말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6이라는 숫자를 볼게요. 자, 6이라는 숫자는 약수라는 거 몇 개가 있을까요? 총 1, 2, 3, 6. 총 4개가 있어요. 즉, 여기 있는 숫자들이 서로 곱해서 6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수들이 바로 약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소수라는 개념이 아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즉 약수의 개수가 2개만 있는 수라고 했는데 그 수들을 먼저 고르도록 해볼게요. 자, 1은 약수의 개수가 몇 개죠? 1이고 자기 혼자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소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2는 어때요? 2는 약수가 1이랑 2 2개만 있죠? 그리고 3도 볼게요. 약수가 1이랑 3이 있어요. 그러면 4는 볼게요. 4는 약수를 여기는 1, 5 여기는 1, 2, 3, 6 여기는 1, 7 1, 2, 4, 8 여기는 1, 3, 9 1, 2, 5, 10 있어요. 자, 여기들 보면은 다 약수들로 표현을 했어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여기 볼 때 2랑 3이랑 5랑 7이랑 봤을 때 2, 3, 5, 7은 어때요? 여러분들 약수의 개수가 2개만 있죠? 요런 것들이 소수예요.
그러면 합성수라는 의미는 뭐냐? 합성수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말할게요. 합성수는 자연수들 중에서 1과 소수를 뺀 나머지 자연수를 바로 합성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수를 1과 소수들을 다 빼면은 뭐만 남죠? 4, 6, 8, 9, 10. 이 숫자들을 알 수가 있죠. 이 숫자들이 바로 합성수라는 건데요. 이 숫자들을 보고 파악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약수의 개수예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약수의 개수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4는 3개죠. 6은 4개입니다. 8은 4개예요. 9는 3개, 10은 4개가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소수의 개수의 소수의 약수의 개수에 봤을 때는 약수의 개수가 2개였지만 합성수는 어때요? 소수를 뺀 나머지 자연수라 했으니까 2개보다 더 많은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약수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수들이 바로 합성수라는 성질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수를 소수라고 하고 합성수는 1과 소수를 뺀 나머지 자연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질을 볼게요. 성질은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고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모든 책이나 동영상이나 선생님들이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맥수하고 좀 다른 거는 시험, 즉 문제에서 실제로 나오는 문제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체크하는 숫자들을 한번 볼게요. 자, 4랑 9가 있죠? 자, 이 4, 9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4, 9의 특징. 자, 여기 4랑 9가 있는데 4랑 9의 특징은 약수의 개수가 몇 개씩 있죠? 3개씩 있어요. 자, 4랑 9는 약수의 개수가 3개씩 있는데 요 숫자들을 지금 다음 수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음 시간 이거 소수 합성수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그 내용으로 같이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4랑 9가 있었죠? 여기다가 좀 표시를 할게요, 일단. 자, 얘네들은 왜 선생님이 갑자기 그 뜬금없이 4, 9를 찍고 왜 그 다음 수업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먼저 설명하냐? 먼저 그 다음 설명이 어떤 거냐면은 거듭제곱이라는 뜻입니다.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건데요. 자,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수를 계속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하는 표현이나 예를 들어서 뭐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일단 기본 틀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기본 틀은 어떻게 생겼냐? 밑과 지수, 밑과 지수로 이루어진 게 거듭제곱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수라는 말 있죠? 애들이 지수라는 말도 그렇고 밑이라는 말도 그렇고 약간 생소해요. 생소해서 어떻게 하냐? 이 두 표현을 좀 더 쉽게 설명했어요. 저희 이제 2호점 애들은 어떻게 설명하냐? 제가 지수가 약간 여자 이름일 것 같아서 지수 남자친구를 또 소개해줬어요. 그 남자친구 이름이 뭐냐? 차수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3단원 때 이제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울 건데 거기서 1차, 즉 그 차가 의미하는 게 뭐냐? 뜻이 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수랑 같은 뜻이 뭐냐? 지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수 남자친구 이름은 차수, 차수 여자친구 이름은 지수라 해서 애들한테 좀 은유적인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수라는 여자의 밑에 있다 해서 미시야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까먹지 않도록 조금 은유적으로 좀 표현을 했고요. 자, 거듭제곱의 형태는 밑과 지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우리 밑과 지수들을 이용해서 개념을 처음에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거의 개념은 곱하기랑 관련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초등학교 때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곱하기를 어떻게 표현했죠? 2가 하나, 둘, 셋, 4개가 더해지기 때문에 2 곱하기 4번이 더해졌다 해서 8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곱셈으로.
근데 중학교 올라와서는 좀 달라요. 중학교 때 올라와서는 이를 이번에는 4번을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밑으로 정하고 4번 곱했다는 의미로서 지수가 4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이거 거듭 제곱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되냐? 2를 밑으로 하는 숫자들이 4번 곱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의 4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4랑 9였죠? 4랑 9. 자, 우리 아까 약수가 뭐가 있었죠? 1, 2, 4가 있었고 1, 3, 9가 있었어요. 자, 얘네 둘이 봤을 때 어때요? 약수의 개수가 3개씩 있죠? 여기에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고 시험 문제로 좀 가끔씩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소수의 거듭 제곱은 약수의 개수가 3개라는 힌트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 거듭 제곱 배웠으니까요. 4는 2를 몇 번 곱하면 나오죠? 2를 2번 곱하면 나오죠? 자, 그러면 9는 3을 몇 번 곱하면 9가 나오죠? 2번 곱하면 9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3은 어때요? 소수죠? 소수의 제곱은 약수의 개수가 3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설명하려고 거듭 제곱을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알려줬으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거듭 제곱에서 좀 많이 틀리는 이유가 거듭 제곱의 기본 형태를 많이 잊어먹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한번 익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그 기본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자, 거듭 제곱에 대한 정의를 아까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 거듭 제곱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게 포인트예요. 자, 우리 문자는 어렵잖아요. 근데 중학교 올라와서는 문자를 정말 많이 써요. 근데 아직 좀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숫자들로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2라는 거는 미세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 조그만 2는 지수에 대해서 해당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자, 이런 숫자는 어떻게 표현하냐? 요거는 2의 제곱이라는 말은 뭐예요? 2를 2번 곱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2의 세제곱은 뭐예요? 가운데 곱하기 내려올게요. 2를 3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2를 총 몇 번 곱한 거예요? 2를 총 5제곱을 한 거죠. 2를 총 5번을 곱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의 결과는, 자, 밑이 서로 같고 지수끼리 다른 거를 서로 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아하, 지수끼리 서로 더한다라는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밑이 서로 같고 지수끼리 서로 다를 경우는 지수끼리 서로 어떻게 한다? 더한다라는 개념을 증명으로 보여줬어요. 자, 첫 번째는 이거고요. 문자로 표현해 드릴게요. 일단 옆에다가 자, 여러분들 세 번째로 배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두 번째부터 배울 내용은, 자, 2의 제곱 곱하기 이번에는 3의 제곱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어때요? 제곱, 지수는 서로 같고 밑이 다를 경우죠. 자, 일단은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이러면은 요렇게 둘이 곱해볼까요?
그러면은 6이라는 숫자가 몇 번 곱해져요? 2번 곱해지죠? 그래서 값이 어떻게 나와요? 6의 제곱이 나와요. 자, 이 결과를 봤을 때 어떻다? 여기 밑이 서로 다르고 지수끼리 같을 경우에는 자, 밑끼리 서로 곱한다. 그리고 지수는 그대로 쓴다라는 표현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또 그게 무슨 개념이냐? 자, 2의 제곱을 세제곱으로 한다면은 자, 이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다시 풀이하자면 어때요? 2의 제곱을 몇 번 곱한 거예요? 3번 곱한 거죠? 자, 그리고 2의 제곱은 다들 각자가 어때요? 2번씩 곱한 거죠? 자, 그러면 2는 최종적으로 몇 번 곱해진 거죠? 2는 6번이 곱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밑이 고정적으로 있고 지수가 또 위에 또 지수가 있을 경우 지수끼리 서로 어떻게 한다? 곱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 곱하기 n이라는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배우는 게 바로 소인수분해라는 개념이에요. 자, 소인수분해라는 개념은 뭐냐? 여러분들 생소할 수도 있어요. 소인수분해는 잠시만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소인수분해예요. 여러분들 소인수분해라는 말 어렵죠? 소인수분해는 뭐냐? 제가 정말 쉽게 표현할게요. 요거를 좀 쪼개겠습니다. 어떤 수를 분해해서 인수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 인수 형태들을 소수로만 표현한 게 소인수분해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인수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인수랑 같은 말은 약수입니다. 즉 어떤 수를 분해해서 약수들로 나타내는데 그 약수들이 소수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글로 표현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숫자들로 표현해볼게요. 자, 20을 우리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구하는 방법, 그 나누기를 거꾸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저는 큰 숫자로 안 해요. 그리고 여기 나누려고 하는 숫자들은 합성수가 아니라 소수로 나눠주면은 참 헷갈리지 않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2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2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2 곱하기 2 곱하기 5죠. 근데 보세요. 참 신기한 거는 소인수분해 전에 거듭제곱을 배웠어요. 그리고 소인수분해 배우기 전에 소수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수로도 표현하고 거듭제곱으로도 표현하는 거를 이미 익히고 소인수분해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밑이 어때요? 소수로 표현했죠. 그리고 약수들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소인수분해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처음 듣는 용어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에 대한 용어가 정의가 분명하게 있으면은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차근차근 배우면 될 수가 있어요. 자, 소인수분해라는 개념 우리 문제로 나중에 풀면은 좀 더 익힐 수 있으니까 일단 소인수분해라는 개념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볼게요. 네 번째는 무슨 개념이 나오냐?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예요. 자,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죠? 초등학교 때 분명히 배웠어요, 여러분들. 자, 배웠는데 이게 왜 또 나오냐? 왜 또 나오냐면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구하라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초등학교 버전이랑 중학교 버전 두 개로 보여드릴게요. 자, 20이랑 30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여기에 뭐 큰 숫자도 상관없이 뭐 소수든 상관없이 그냥 했었죠. 예를 들어서 5, 4, 20, 5, 6, 30.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땠어요? 그냥 최대 공약수는 이거였고 최소 공약수는 이거였죠. 이렇게 구하는 게 원래 초등학교 때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중학교 방법은 좀 달라요. 중학교 방법은 뭐냐? 중학교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들로 접근하고 있어요. 즉 20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5예요. 네, 선생님은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하도 많이 해서요. 자, 이거는요. 30은요. 2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표현했을 때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줄임말을 좋아해요. 일단 줄임말부터 방법에 대해서 줄임말부터 먼저 말할게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밑공 지저예요. 지저.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밑다 지고예요. 자, 밑공지저라는 말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이 두 수의 소인수 분해 중에서 밑이 공통적인 거를 쓰는 거예요. 자, 밑 공통적인 거 뭐 있어요? 2랑 2 있죠? 5랑 5 있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5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수는 저라는 말은 뭐냐? 지수가 낮은 걸 쓰는 거예요. 자, 밑이 이루어진 것 중에 2로 이루어진 것 중에 지수가 작은 게 뭐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1 그냥 쓰세요. 뭐 1은 지수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자, 5는 어때요? 1이 제일 작죠? 그래서 10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럼 최소 공배수 한번 해볼게요. 자, 최소 공배수는 어때요? 밑을 다 쓰고 지수는 높은 거, 높을 고자 써서요. 자, 한번 해볼게요. 2 있죠? 그 다음에 밑이 또 뭐 있어요? 3도 있죠? 또 뭐도 있어요? 5도 있죠? 이 중에서 지수가 높은 거 뭐 있어요? 2 있죠? 3은 다 있고. 그래서 얼마다? 4, 3, 10. 12 곱하기 5는 60이다. 아까 어때요? 아까 계산했던 거랑 똑같죠? 즉, 소인수 분해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보통 알 수 있는데 문제들로만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개념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 잘 계속 반복하면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잠시만요. 혹시 남은 시간이 몇 분 남았죠? 아, 15분이요. 네, 우리 15분만 더 있고 이제 1단원 끝나고 수요일에 2단원 조금, 3단원 조금 하고 금요일날 아마 4단원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소인수분을 통해서 최대 공약, 최소 공배수 이거를 구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는 이 말을 좀 알아야 돼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공약수이다. 이 개념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모르면요, 아마 문제 풀 때 조금 힘들 거예요. 또 하나 포인트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공배수이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많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또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곱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개념도 모르면 아마 문제 풀 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최소 공배수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 혹시 아마 이거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없으면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대 공약수는 영어로 G라고 표현하고요. 최소 공배수는 L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두수 AB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들을 최대 공약수로 나오면은 네, 조금 안 나온다고 해서 밑으로 내려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AB를 최대 공약수 나오면은 자, 어떤 수로 이렇게 나눠지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이에서 배우는 개념이 바로 서로소라는 개념인데요. 이 두 수의 관계는 서로소여야 돼요. 서로소는 뭐냐? 최대 공약수가 1인 개념입니다. 자, 이 AB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최소 공배수 L은 어떻게 표현하냐? 최대 공약수 곱하기 서로소인 두 수를 곱할 수 있는 표현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개념도 같이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아마 엄청 힘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빠진 개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사이에 있는 개념이에요. 사이에 있는 개념. 이 사이에 있는 개념을 마무리로 하고 총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수의 개수라는 문제가 있어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또는 어떤 수를 곱해서 제곱수로 나타내라는 문제도 많이 나왔을 거고, 또 그리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수가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푸는 건지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푸는지도 아마 헷갈리는 부분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약수의 개수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약수의 개수 일단 공식을 외우신 분들은 제가 공식부터 먼저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개념이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소인수분의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지수 그냥 이렇게 곱해서 뭐 이거의 수의 약수의 개수는 6이라는 개념 이거는 외웠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 정의를 아셔야 돼요. 개념에 대한 정의. 정의는 뭐냐? 이게 왜 6개 나오냐? 원래는요, 여러분들. 자, 2의 제곱은 4죠. 4의 약수가 뭐 있어요? 1이 있고, 2가 있고, 2의 제곱이 있어요. 자, 3은요, 1이 있고요, 3이 있어요. 즉, 두 수를 이렇게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게 1도 있고, 2도 있고, 2의 제곱이 있어요. 또, 3이 있고, 2 곱하기 3이 있고 2의 제곱 곱하기 3이 있어요. 즉 여기 모두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어때요? 이 수의 약수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개수가 몇 개다? 6개다. 이것들을 통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개념을 발견을 하고 그에 대해 식을 유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지 약수의 개수들을 식을 적용했을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 어디냐? 여기 활용적인 부분이에요. 자, 활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많이 틀렸을 건데 많이 틀리지 않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먼저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활용적인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전부 다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냥 막 연산해서 나오진 않아요. 그럼 뭘로 나오냐? 문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근데 그 서술형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그림을 그려봅니다.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임의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세로가 3cm고 가로가 4cm인 사각형이 있어요. 이 사각형을 큰 벽지에다가 다다다닥 붙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런 문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자, 정사각형 만들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이런 타일이 있는데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보자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이런 벽돌이 정사각형 만드니까 어때요? 크기가 커졌겠죠? 커졌으면은, 자, 정사각형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가로와 세로가 서로 크기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림을 표현하니까 어때요? 이해하기 쉽죠? 그러면은, 자,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겠어요? 1이에요. 1인데 1이면은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아이고, 네. 잠시만요. 네. 아이고. 자, 보세요. 최대 공약수면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이 두 수의 공통적인 수로 된 가로 세로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 공배수 문제죠. 즉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100% 이해하고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글자를 해석하는 것보다 그림을 한번 딱 하고 보는 게 쉬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엄마들이나 주변 수학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할 때가 있냐? 아유, 문제를 보면은 분명히 답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최대 공약수 문제와 최소 공배수 문제에 거기 자세히 보면요, 문제에 그 단어의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들을 활용을 정말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들을 풀어보면은 그 단어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는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이 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문장에서 반복적인 단어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저는 어떤 걸 찾았냐면요, 남김없이 나누어준다, 이런 말 나왔을 때 그런 말을 하면 무조건 최대 공약수 문제구나 라는 뭐 그런 거를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니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동시에 뭔가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저는 최소 공배수 문제구나 라는 거를 바로바로 캐치했었어요. 여러분들도 문장에서 분명히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단어들을 보면은 이게 최대 공약수 문제인지 최소 공배수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문장을 쭉 읽다 보면은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 마지막 멘트가 있는데 그 멘트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쓰셔야 돼요. 근데 보통 정확히 안 써요. 애들이 그냥 위에만 읽고 이게 문제다 하면서 그냥 답 쓰다가 바로 그냥 답을 체크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100%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맥수학 학생들은 정확하고 잘 하니까 답이 무엇인지 밑줄을 긋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고 풀면은 분명하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는 100% 풀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총 개념을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수학이라는 게 어려우면서도 이런 거 배워서 이렇게 됐었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자, 보시면요, 당연히 초등학교 때부터 수를 배웠기 때문에 소수합상수, 즉 수의 개념을 먼저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거듭제곱이 나온 건데, 이 거듭제곱을 설명한 이유가 소인수분해는 거듭제곱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인수분해 전에 거듭제곱을 먼저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소인수분해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어떤 수를 분해해서 인수, 즉 약수로 표현하는데 그 약수들이 뭘로만 표현한다? 소수로만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라는 개념을 먼저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배웠는데,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당연히 초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중학교 올라서는 어떤 개념으로 배운다? 소인수 분해로 배운다. 그리고 꿀팁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숫자가 하나, 둘, 세 개를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요. 이거 하는 것보다 그냥 각자 수들을 소인수 분해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게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수학은
저도 지금도 생각해요.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개념을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아마 쉬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2단원이랑 3단원을 배우는데 2단원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2단원은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려드리고 3단원 개념을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개념 3단원을 정확하게 표현해 줄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 3단원을 설명해 드리고 오늘 1단원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저희 선생님이 시간 체크를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자, 다시 복습하는 시간 한번 갖고 그 다음에 2단원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단원 개념이 첫 번째로 배웠던 게 소수 합성수 개념을 배웠고 두 번째로 배웠던 개념이 거듭제곱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세 번째로 뭐 배웠냐? 소인수 분의 개념을 배웠고요. 네 번째로 뭐 배웠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배웠어요. 자, 그러면 1단원 개념은 전반적으로 이런 개념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자, 2단원에는 뭔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가 안 나오네. 자, 그러면 자, 2단원에는 뭐가 나오냐? 자, 여러분들 2단원에는 뭐가 나오냐? 제목부터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제목은 정수와 유리수예요. 자, 갑자기 뜬금없이 또 숫자 개념이 왜 나오냐?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수 개념이 유리수까지를 배워요. 수의 개념이 초등학교 때는 자연수까지 배웠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쭉 이제 유리수까지 배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한번 복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연수 세 가지. 자연수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했어요. 뭐 했었어요? 1. 소수 합성수 개념이었어요. 맞나요? 자, 1소수 합성수 개념. 자, 빨리빨리 개념 설명할게요. 자, 소수는 뭐 했었어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을 갖고 있는 약수로서 갖고 있는 수를 소수라 했어요. 그리고 합성수는 뭐 했어요? 1과 소수를 뺀 나머지 자연수를 합성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자연수보다 더 큰 개념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자연수보다 더 큰 개념, 정할 수 있는 수라고 해서 우리는 정수라고 읽어요. 자, 정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연수와 영과 음의 정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연수, 즉 한자로 양이라는 말은 뭐냐? 플러스라는 의미예요. 자, 더하기라는 의미예요. 자, 더하기, 즉 모든 숫자들이 음수가 없었어요. 음의 정수가 없었어요.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자연수, 즉 양의 정수라는 말을 쓰게 되면서 중학교 때부터는 음의 정수라는 개념도 배우게 돼요. 형태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형태는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다가 그냥 앞에 부호에 마이너스, 즉 빼기만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죠. 이런 숫자의 앞에다가 뭐나 붙이냐? 빼기만 붙이면 돼요. 이게 바로 음의 정수예요. 자,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소수에서 가장 작은 수가 얼마예요? 2죠. 시험 문제 실제 나온 거예요. 이는 유일한 소수들 중에 유일한 짝수예요. 문장형으로 아마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개념 포인트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0이에요. 자연수는 0으로 시작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0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자, 우리 양의 정수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다들 한 20% 애들이 0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있어요. 아니에요. 0은 정수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음의 정수 표현은 자연수, 즉 양의 정수에다가 음의 부호만 붙이면은 끝이에요. 요 개념만 알면은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 0까지, 즉 정수의 개념까지 설명이 끝나요.
자, 그러면 정수보다 좀 더 큰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있을 유자 써서 있는 숫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유리수라는 개념인데, 자, 유리수라는 개념 갑자기 생소할 수도 있고 정수라는 개념도 생소해요. 근데 유리수라는 개념 봤을 때 생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자, 보세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눠요.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냐?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아, 이 말은 너무 어려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요거랑 같은 표현 알려줄게요.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뭐냐? 분수 소수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분수 소수 배웠죠? 그 말이랑 똑같아요.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말은 알되 개념은 뭐다? 분수 소수라고 외우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럼 분수 소수가 있어요. 우리 분수 소수 뭐 배웠어요? 2분의 1도 배우고 0.5도 배우고 뭐 0.01 이런 거 배웠죠? 요런 거 그대로 나와요. 자, 즉 정수라는 개념은 분수 소수로 표현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 소수로 표현한 것들, 이 두 개를 합친 게 뭐냐? 유리수라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 풀다 보면요,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시면요, 자, 유리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세 가지로도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양의 유리수, 영, 음의 유리수. 즉, 양의 유리수, 영, 음의 유리수예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유리수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도 표현이 되고 세 가지로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는 2분의 0.5밖에 안 배웠죠. 근데 중학교 올라와서는 뭐도 배우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도 배워요. 즉, 양의 개념이랑 음의 개념을 따로 또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를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실수 중에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실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 중에 양수로 표현하라 또는 양의 정수로 표현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양의 정수, 양의 유리수, 즉 줄임말로 양수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양수랑 양의 정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양수는 어떤 말을 줄임말이냐면 양의 유리수예요. 그리고 양의 정수는 자연수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폭이 달라요. 이것보다 이게 폭이 더 커요. 그래서 볼 때 2분의 1은 뭐라고 표현한다? 양수라고 표현하지 양의 정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는 문제 하나 짚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문장형 문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정수는 자연수이다. 2번 자연수는 정수이다. 자, 뭐 이런 문제들 많죠. 이런 문장형 문제. 이거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고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이거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물이 뭐예요? 저는 강아지예요. 강아지. 여러분들 각자마다 좋아하는 동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워요. 포메라니안을 키우거든요. 포메라니안을 키우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이쁜이입니다. 그 이쁜이를 여기 문장에 문제로 넣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혈록이는 사람이다. 예, 선생님 이름이 혈록이에요. 아, 이제 제 이름을 말했네요. 자, 사람은 동물이다. 혈록이는 따라서 동물이다. 이게 이건 몰라도 돼요. 산단노법이라고 하는 건데, 자, 혈록이는 동물이다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은는이가는 뭐죠? 은는이가 갑자기 영어 시간 왜 나오냐? 국어 시간이 왜 나오냐 하는데, 여러분들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하면요 수학을 못 풀어요. 그래서 문장 해석 방법을 알려줄게요. 은는이가 즉 주어가 나오면 여기 주어 나오죠. 자, 그리고 뭐뭐이다 서술 즉 동사가 나오면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은는이가 나오면은, 자, 은는이가 앞에 주체가 누구예요? 혈록이죠. 자, 동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동물이에요. 서술에 동사에 동물, 그리고 주어는 혈록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혈록이라는 범위가 더 클까요? 아니면 동물이라는 범위가 더 클까요? 당연히 동물이라는 범위가 더 크죠. 예를 들어서 동물이 혈록이보다 범위가 작다 하면은 지나가는 저 이쁜이 걔한테 혈록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즉 주어의 범위는 항상 동사의 범위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말의 의미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정수는 자연수이다. 자연수의 개념이 더 커요? 아니면 정수의 개념이 더 커요? 당연히 정수의 범위가 더 크죠. 따라서 위에 1번은 답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의 범위가 커요? 정수의 범위가 커요? 당연히 정수가 크죠. 따라서 이 표현은 맞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표현되는 문장들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려요. 제일 많이 틀려요. 진짜 많이 틀려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익혀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좀 더 편해질 거예요. 요 개념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이거 원래 2호점만 하는데 모든 호점들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맥학원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 개념 많은 실생활에서도 쓰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하네요. 자, 2단원 개념에서 나오는 거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하나는 수의 체계. 두 번째는 연산. 세 번째는 절대값이에요. 자, 수의 체계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수의 체계 아까 설명을 했어요. 뭐 했냐? 자연수 세 가지. 1, 소수, 합성수. 그 다음에 정수의 세 가지.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유리수의 세 가지, 두 가지 표현인데 먼저 두 가지 표현할게요. 두 가지 뭐냐?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표현했고요. 세 가지는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이게 수의 체계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2단원에서 배워요. 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연산이에요. 연산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풀린 것부터 먼저 언급을 할게요. 연산은 솔직히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랑 소수의 덧셈, 곱셈, 나눗셈, 뺄셈 이거나 그냥 자연수 계산하는 거야. 즉 4칙 연산이에요. 4칙 연산. 즉 4칙 연산의 의미는 뭐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이루어진 연산이라는 건데 그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 뭐예요? 음이라는 거, 음의 부호 그게 어렵잖아요. 그거만 빼고는 다 괜찮다는 거. 자, 그러면 두 가지로 포인트를 나눌게요. 그게 뭐냐? 자, 음의 표현을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거 표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표현할 거는 방향성을 의미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2라는 개념. 여러분들 마이너스 2 개념을 뭔지 아세요? 마이너스 2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개념을 바탕으로 연산이 가능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는 수예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어디로부터? 0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대한 거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뭐냐? 방향이에요. 우리 갑자기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방향! 우리 초등학교 때 뭐 배웠냐? 수직선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초등학교 때는 다 양수기 때문에 굳이 음수를 표현을 안 했고 0이라는 게 없었어요, 거의. 근데 이제 가운데가 0이에요. 자, 볼게요. 자, 일단 마이너스가 없으면 2는 뭐예요? 거리라 했죠? 어디서부터? 0으로부터 2의 거리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숫자는 얼마예요? 이만큼 가면은 2가 나오죠? 하지만 왼쪽으로 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거는 방향을 의미해요. 자, 오른쪽 방향 가면은 플러스 2가 되고요. 왼쪽 방향 가면 마이너스 2가 돼요. 요 개념이에요. 즉, 마이너스 플러스는 방향을 의미하고 이거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실제로 이제 계산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5 마이너스 2는 많이 봤어요. 이건 초등학교 때도 풀 수 있는 개념이죠.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우리는 이거 해야지. 이거.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5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수직선에 마이너스 5는 뭐냐? 자, 0으로부터 얼마만큼 간 거예요? 5칸, 왼쪽으로 5칸, 왼쪽으로 5칸. 이렇게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또 왼쪽으로 몇 칸? 2칸. 왼쪽으로 2칸 가요. 그러면 얼마예요? 왼쪽으로 2칸 갔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7이 되죠. 이 개념인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면 이거 풀 때 많이 헷갈릴 거예요. 막 마이너스 3도 나오기도 해요. 애들이 풀다 보면은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이거 설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금방금방 잘 풀었어요. 수직선의 개념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자, 음수를 곱하는 것 또는 음의 정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 보세요. 이거죠. 자, 개념 설명하는 것보다 이거는 패턴을 설명하는 게 더 빨라요. 자, 보세요. 숫자를 먼저 곱하는 거예요. 곱하면 얼마예요?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음수끼리 서로 곱하는 거예요. 자, 하나 볼게요. 음수끼리, 즉 같은 부호끼리 서로 곱하면 뭐가 나오냐? 플러스가 나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다. 즉 다른 부호라고 하면은 다른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 패턴만 아시면요, 여러분들 이 문제 틀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같은 부호니까 당연히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고 숫자들끼리 곱하니까 2. 금방 나오죠. 자, 근데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이유가, 여러분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걸 잊고 연산을 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연산해서 그래요. 여기서 아까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뭐냐면은 가로예요. 자, 음의 부호는 무조건 가로를 해주면서 연산을 하면은 틀릴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연산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요, 자, 1학년들은 시험이 없어요. 하지만 단원평가를 칠 수는 있죠. 단원평가 이만 칠 거면 잘 쳐야죠. 맞죠? 자, 단원평가 치는데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계산을 살짝 실수만 해서도 많이 틀려요. 자, 실수도 어쨌든 실력이에요. 그러면 실력을 잡아야죠. 우리 메카몬 학생들은 다 잡아야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요런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진짜 문제 풀 때 쉬울 거예요. 분명히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념이 뭐냐? 세 번째 개념은 바로 절대값이라는 개념입니다. 절대값. 자, 여러분들 절대값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과학 시간에도 나와요, 여러분들. 절대값은 뭐냐? 절대값은 거리라고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들 거리를 마이너스 거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나는 학원 가는데 마이너스 2km 걸었어.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아니죠. 전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죠. 항상 거리는 전부 다 양수라고 표현했어요. 나 2분의 1km 걸었어. 또는 뭐 0.5km 걸었어. 나 3km 걸었어. 즉 항상 양수로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값 거리 보통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자 절대값 나오면은 여기 있는 숫자는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 아 저는 이렇게는 안 가르치고 싶어요. 바르게 가르쳐야죠. 이거는 조금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건 뭐냐? 절대값은 뭐라 했어요? 거리라 했죠? 거리를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수직선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절대값은 거리라 했어요. 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얼마예요? 2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2는 뭐예요? 0으로부터 왼쪽 방향만큼 간 수를 마이너스 2라 했는데, 자 0으로부터 거리는 얼마예요? 여기 위에 있는 숫자가 즉 몇 칸 간 거예요? 한 칸, 두 칸 간 거죠. 즉 이만큼 갔어요. 어때요? 두 번만 갔다. 즉 한 번, 두 번 갔다. 양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제가 말했잖아요. 마이너스랑 플러스는 방향이라고. 그래서 절대값은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절대값은 거리라는 의미, 정의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그림을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을 생각하면은 진짜 많이 헷갈리지 않고 잘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절대값 몰라가지고 나중에 중2, 중3, 고1, 고2, 고3 되면은 다시 중학교 1학년 공부해야 돼요.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 지금부터 차곡차곡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처음 수업이라서 아마 조금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약간 조금 생소하고 좀 수업할 때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일 수업이나 금요일 수업 때 보면은 좀 더 매끄럽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수업이 일찍 끝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일찍 끝난 게 아니라서 다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2단원을 나갔고요. 여러분들 수학은 이렇게 포인트 정의를 내리고, 또 하나는 마인드맵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있다. 자 대한민국에 자 요즘에 지금 주목하는 게 코로나. 자 코로나 하면은 자 여기 마인드맵 뭐가 있어요? 대구에도 있고 뭐 31번째 환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나오죠. 마인드맵이 다 지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수학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연산, 너무 많아, 연산하기 싫어, 재미없어,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식으로 뭐 영화 보듯이 수학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학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 없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학을 차근차근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렇게 이어가면은 배울 게 별로 없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아마 문제 풀 때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문제 적용되는구나까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하나하나 이겨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분명히 시험 칠 때 좋은 성적을 받잖아요 본인이. 그러면은 성취감을 얻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시험 점수를 잘 받음으로써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여러 과목도 다 잘 칠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저희 학원에도 있어요.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실명 거론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 친구가 67점 받았어요. 그리고 수학은 제일 싫어했어요. 수학은 해봤자 점수 안 나오고 했는데, 그 애가 저랑 만나고 조금씩 성적을 올리면서 이번에 88점을 맞다 보니까 본인이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성취감이 생겨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분명히 성적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적 오르면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기분이 좋아지실 거고 여러분들이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선생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죠? 10분 남았나요? 네. 그러면 10분 동안 1, 2단원 총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갑자기 일찍 끝나가지고 나갔던 사람도 다시 들어와도 이것만 잘 들으면 또 다시 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아, 그리고 채팅창에 질문하고 싶은 사람 질문하셔도 돼요. 네. 네, 보니까 네, 어이구. 네, 감사합니다. 자, 1단원, 2단원이 있는데, 자, 우리 1단원에서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뭐예요? 자, 모든 수학 개념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배웠던 게 소수, 합성수를 배웠어요. 지금 들어오신 사람은 지금 수업하는 줄 알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복습. 자, 우리 소수, 합성수라는 개념, 수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였어요? 다음에 배웠던 게 바로 거듭제곱이에요. 자, 소수랑 거듭제곱의 개념을 먼저 배움으로써 이거에 적용을 했죠. 그 적용점이 뭐였어요? 바로 소인수분해예요. 자, 소인수분해라는 개념을 배우고 난 뒤에는 뭐 배웠어요? 아, 그렇죠.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풀어라 라고 해서 활용적인 부분이 뭐 나왔어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배웠어요. 즉 수학은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제집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그냥 아무나 대충 만들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들이 만들었고 이 사람들이 커리큘럼이 단단하게 되어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흐름상 볼 때 소수 거듭제곱을 알므로써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소인수분해라는 개념, 즉 스토리텔링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이 개념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배웠다는 것. 자, 그 다음에 2단원 때 뭐 배웠냐? 2단원 때는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뭐예요? 수의 체계예요. 수의 체계가 뭐였어요? 수의 체계가 자연수는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1소수 합성수,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수보다 더 큰 범위인 유리수는 뭘로 이루어졌다?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또 세 가지로 표현으로는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로 표현했다는 거. 수의 체계를 알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뭐 배웠어요? 자, 두 번째는 연산이었어요. 연산. 우리 그냥 덧셈 뺄셈은 할 줄 알아요. 근데 중학교 올라서 달라진 게 뭐예요? 음수를 이용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는 개념을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절대값입니다. 자, 선생님이 절대값을 뭐라고 설명했죠? 거리예요, 거리. 얼마만큼 간 거리냐라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수로만 표현한다는 거. 그 절대값 개념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진짜 고생이 많으세요. 아, 다른 학원들은 휴원하는데 우리 학원은 왜 안 쉬고 온라인 수업을 왜 만들었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쉬엄쉬엄 하면 좋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 개념 스토리텔링 식으로 된 수학을 놓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쉬잖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일주일 연기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다. 그러면 그 주 다음에 수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다 까먹고 초기화돼서 갔을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짧게 진짜 개념적인 부분만 조금씩 듣고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초등학교 올라와서는 개념적인 부분이나 용어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총 3타임만 일주일만 특별 강의로 듣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학교 가서 수업 들었을 때는
아마 다르고, 이제 다시 학원이 다음 주에 다시 다니게 되면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아 내가 이렇게 공부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2호점 원장님인데 2호점에서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개념적인 부분에서 많이 흔들리는 애들이 많아요, 솔직히. 근데 그 애들한테 아 이런 커리큘럼이 있다라는 걸 한번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적인 부분, 이 스토리텔링식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먼저 보시고, 오늘 조금 호기심이 있는 분들, 이 호점은 별나게 가르치네, 선생님이. 약간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호기심 있는 분들은 한번 목차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단은 뭘 공부하는지, 그 다음 단 3단원 때 뭘 공부하는지, 이걸 이어져 가는 거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느끼셨던 거 하나가 있을 텐데, 그게 뭐냐, 초등학교 개념 때도 있었던 거를 여기도 쓰였다는 거예요. 즉 초등학교 때 개념을 여기에 쭉 이어져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계속 잘하면 되고, 못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수포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교 개념을 같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맥수학 선생님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수학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용기를 잊지 마시고 또 열심히 하면서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은 충분하게 여러분들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강의는 네, 마쳤고요. 네. 빨리 마쳤나요? 5분 일찍 마쳤네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네. 5분 일찍 마친 기념으로 네, 출석 체크 네, 부탁드릴게요. 출석 체크 해주실 분들은 해주시고, 네, 30분까지 이 강의는 켜놓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